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오랜만에 또 심오하고도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출근해서 뭐 이런저런 걸 하고 막 검색하고 막 이러다가 사람들의 한탄들을,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것에 대해서 한탄들을 좀 보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나 막 이런 얘기를 보고 듣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딱 갑자기 떠올랐던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창 정신이 계속 없으시다가 아주 가끔 이제 돌아오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그리고 취직해가지고는 이제 입사해서 가장 힘들 때 제가 어머니가 말씀을 남기셨던 게 그거였는데 근데 그게 딱 떠오르는데 또 사마귀의 삶에 대한 그게 또 갑자기 또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어떻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려주면 여러분이 좀 와닿은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정신이 이제 없으신 상태로 이제 병원 생활을 하시던 중에 제가 이제 치과 치료 틀니 관련해서 그거 치료를 받으셔야 해서 이제 모시고 갔다가 이제 컵숍에 들려서 이제 잠시 동안 밥은 못 드시고 이제 이가 이제 아예 안 되는 식사는 못 하시고 이제 그냥 컵숍에서 그냥 군것질 같은 거라도 하려고 케이크는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눈동자가 이렇게 그 초점이 없으시다가 이제 초점이 딱 돌아와서 딱 저를 딱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석훈아 이제 나 가도 돼. 그때 저도 힘들어 죽을 판국에 어머니가 드디어 그런 말씀을 입으로 내뱉으셨고 근데 제가 가긴 어딜 가. 우리라도 어딜 가려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죠. 저한테 어머니한테 이제 드렸던 말씀은 엄마, 삶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그럼 엄마 그렇게 가고 나면 우린 무슨 의미로 살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 좀 버텨달라고 그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가 이렇게 그나마 이런 데서라도 버텨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힘든 와중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지. 엄마가 지금 무너지면 우리도 다 무너진다고. 엄마 힘든 거 안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딱 나오는데 앞이 깜깜했죠. 미래가 안 보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다행히 어머니가 조금 더 버텨주셨고 당시에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저희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진짜 저희도 어떤 상태가 됐을지 제 동생이랑 저랑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마음 잡고 어쨌거나 정착하고 어떻게 그러는 시간을 좀 벌어주셨던 거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감사하고요. 너무 마지막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튼 중요한 건 제가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죠.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넘어와서 지금은 이제 좀 활발하게 그리고 그때도 밝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좀 더 밝게 그리고 좀 더 활동적으로 다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걸 이겨내 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떠올랐던 게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건 정답이 없고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어떤 해답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해답에 가까이 다가갔을 쯤에는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계속 반복적인 굴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굴레는 영원히 우리가 죽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예요.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그 생명체 중에 하나가 사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남성들은 좀 더 감속에 와닿을 수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보시면, 지금 딱 장면이, 사마귀, 이게 암컷이, 사마귀 수컷의 머리를 먹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왜 그랬냐면, 수컷이 짝짓기를 시도하려고 할 때, 암컷들은 보통 대부분 눈치채고 있어요. 수컷들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이미 이런 향이 됐건 뭐가 됐건 더듬이도 있고 해서 얘네들은 이미 감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암컷들은 이미 수컷들을 짝짓기를 할지 어떻게 할지 이미 선택을 하고 있대요.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그래서 보면은 그냥 짝짓기를 시도도 못하고 잡아먹히는 수컷들도 있는 반면 짝짓기에 성공해서 잡아먹히지 않고 짝짓기를 성공하는 수컷들도 간혹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컷들이 짝짓기를 하는 동안에 잡아먹힙니다. 짝짓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뜯어먹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뇌가 머리에만 있어가지고 머리에서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반신에도 명령을 내리는 뇌가 있어서 여기에서 잡아먹히고 있어서요. 오히려 잡아먹히면 더 격정적으로 이렇게 짝짓기를 계속 하반신에서는 시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컷 사마귀는 삶을 마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암컷은 어떻게 하느냐? 암컷은 수컷 잡아먹고 이제 짝짓기 이제 수정이 다 되고 이제 알이 착상이 되고 이제 다 이제 알이 제대로 생성되고 나면은 그때까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까지 또 먹이 활동을 하겠죠. 이제 잡아먹으면서 이것저것 잡아먹으면서 이제 살다가 이제 안전하게 알이 부화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알을 산란을 이제 암컷 사마귀도 죽죠. 사마귀의 삶은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됩니다. 예.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도 올려드릴 건데 짝짓기 시도하기도 전에 이미 붙잡혀서 잡아먹히는 모습이고, 놀라운 사실은 암컷 사마귀가 단순히 수컷 사마귀만 잡아먹는 것도 아니라 심지어 자기 동족 암컷 사마귀도 잡아먹는데, 놀랍게 이 배짱 좋은 수컷 사마귀는 암컷 사마귀가 다른 암컷 사마귀를 잡아먹고 있는 동안에 짝짓기를 하는 대박 성공을 한 케이스가 이 친구는 다행히 안 잡아먹힐 가능성이 크겠죠. 제가 뒷 이야기까지 저는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친구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짝짓기를 하는 동안 잡아먹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컷 사마귀는 짝짓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어차피 금방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미 사실상 이런 작은 미물이고 곤충의 삶과 인간의 삶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근데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짝을 찾아서 짝짓기를 하고 이런 과정까지는 인간하고 과정 자체만 봤을 때는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저 어린 새끼 사마귀 보시면은 저희 손톱보다도 작게 태어납니다. 얘네들 보신 적 있어요? 사마귀 알? 진짜 요만해요. 커봐야 한 이만해. 진짜 이만하거든요. 그런 알에서 태어나서 개미부터 해서 진딧물 같은 게 엄청나게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죠. 제 입장에서는 미래를 알고 태어났을까요? 모르고 태어났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 새끼 사마귀한테 야, 너 어차피 나중에 크면 죽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얘는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그쵸? 살아가는 것, 내 미래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알게 돼요?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으시고 그러면서 내 미래도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런 걸 봐가면서 이제 배워나가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걸로 그렇게 배워나가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그냥 이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의미는 뭘까요? 사마귀는 무슨 의미로 인간이 대단한 거는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의를 가장 많이 즐겨요. 가장 종류가 많은 유의를 즐기고, 그리고
기뻐할 일들이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많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능의 문제라고. 지능이 높을수록 할 것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자학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능이 낮아서 할 줄 아는 게 얼마 없고 그렇겠느냐? 그거는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러신 거지. 지능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다를까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거저거를 얼마나 많이 이제 접해봤느냐의 차이야. 예를 들어서 저는 레저 같은 거, 레저 스포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즐길 줄도 모르고 그게 뭐가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되게 다양하게 즐기고 계신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저보다 그쪽 방에서 지능이 훨씬 뛰어나신 거죠. 저는 다만 막 바둑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고스톱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뭐 저는 뭐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제가 조금 더 튀어 있겠죠. 여튼 중요한 건 유의는 그런데 유의를 위해서 살진 않잖아요. 유의를 위해서 살지는 않고 어릴 때는 보통 아까 새끼 사마귀 사진 보여드렸었지만 어릴 때는 저는 그랬었거든요. 빨리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뭘 하고 싶어요? 여자친구 만들고 싶죠. 이성 친구를 만들고 싶고 그때 그게 눈 뜨면은 갑자기 인생 목표가 마치 아까 그 사마귀처럼 인생 목표가 짝짓기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논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마인드를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어렸을 때 제 생각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거의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가 거의 인생 최고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저는 돈에 대해서 그때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꿈도 로망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그때는 내 인생이 완성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대학교도 굳이 여자들이 많은 데를 골라서 그래서 들어갔고요. 거의 인생 목표가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또 보면은 한심스러운 게 저도 그런 한심스러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해야 될 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왜 이성 친구가 없을까 그것만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막 그렇긴 한데 여튼 중요한 건 근데 이게 우리가 120년 전만 해도 사람의 인생이 저희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세가 될까 말까 했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사람들이야 전부. 환갑잔치가 왜 오죽하면 왜 환갑잔치를 동네에서 이렇게 크게 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어차피 곧 얼마 못 가서 죽는다는 거를 이미 옛날 사람들은 아니까 빨리빨리 결혼도 빨리빨리 그때는 막 10대 애들도 다 결혼하고 다 아이 낳고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인생 최대의 목표는 좋은 짝을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게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인생 목표였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시절에 잘 사는 사람, 양반급들이어서 막 과거급제 그런 거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말고 그냥 우리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아니면 나무 캐고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은 그게 그냥 삶의 하나의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고 여가라는 게 존재할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평균 수명도 이만큼 늘어나고 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애들을 다 키우고 예전엔 애들을 다 키우고 나면 거의 인생이 막바지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많이 겪어보신 분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애는 다 컸는데 내 인생 한 반쯤 왔어 이제. 앞으로 살아야 할 40년 50년 남았대. 와 답답하죠. 그러면 갑자기 인생의 의미는 그럼 난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근데 이거 제 자랑이지만 저는 20대일 때부터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제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예전 영상들에도 몇 번 남겼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첫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나는 꿈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어릴 때 그걸 제가 왜 그렇게 알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번은 그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누구도 저에게 네 꿈이 뭐야?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를 묻지 않았던 게 되게 한이 맺혔던 그게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혼자서 생각했던 건데 제 자랑은 이제 접어두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사마귀 이야기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통해서 내가 머리 활동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것까지가 처음에 목표예요. 본래 인간이 살아갈 때는 의식주 자체가 목표였단 말이에요. 의식주를 마련하는 자체가 우리들의 전 인류의 숙제였어. 근데 지금 우리가 고민이 생긴 건 의식주가 대부분 의식주가 해결이 됐어. 잘 곳 없으신 분 몇 분이나 계시냐는 거죠. 잘 곳,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고민이 생긴 거야, 사실. 그 전에는 난 뭐하고 놀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내일 먹을 것부터 찾아놔야 하니까 사실 인생의 의미라는 거는 그냥 사실은 그거예요. 내가 그냥 찾아가는 거야. 만들어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 일단 살아남는 게 목표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되게 그냥 진화론적 관점이지만 생명이라는 게 자손 번식을 하기 시작한 것도 내 생은 언젠가 끝날 게 확실하니까. 그런데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단 말이지. 미생물 중에 단세포 생물주나 미생물 중에 거의 준 영생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잘 번식을 하질 않아요. 왜? 안 죽거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살아남아서 다 하면 돼. 저희가 수명이 한 1000살까지 늘어난다 치면은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타지 세계의 그 엘프 세상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그런 쪽에서 좀 접해보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튼 중요한 거는 너무 심오하게 들어가면 또 곤란하니까 짧게 결론부터 내리자면은 모든 생명은 살고 싶어서 살고 꿈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대부분의 꿈들이 의식주가 해결되기 전에는 꿈이 의식주를 마련하는 거야. 근데 의식주가 되고 나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고민이 되면서 인생의 방황이 시작돼요. 놀랍게도. 고민이 해결되고 나면 고민이 시작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신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 왜 힘들어요? 의식주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안정적이지를 못해. 이게 내 인생의 되게 숙제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계속 다 마련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고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사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고생하는 것 같으면은 다들 이러고 사는 것보다 이러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의식주가 마련된 많은 이들이 우리 언론 매체들 아니면 SNS,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나 스레드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그냥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들 세상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나기가 힘들어 죽겠거든. 그럼 내가 도대체 이 인생을 뭐하러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저만큼 될 수 없다면 그럼 난 뭐하러 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별 수 없이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는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서 이루어왔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았을까,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뿌듯함, 내가 뭔가 이뤘구나, 성공했구나라는 그 뿌듯함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감정에 되게 많이, 상대적 박탈감에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인생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는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저는 사실 하루하루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정말로 한 2년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그때도 그냥 사실상 게임 그냥 게임 속에서 그냥 제가 게임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아놓고 그 게임 속에서 하나씩 이루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일 그만두고 백수 생활 한 2년 동안 하면서 1년 차까지는 내가 못 해봤던 게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 현실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게임 속에서만 이러고 있고, 근데 게임도 했던 게임만 계속 하니까 반복되니까는 이거는 제가 거기서 랭킹 1위를 달성을 하든 뭘 하든 거기서 하다못해 그거는 내가 왕국을 차려서 거기에 왕이 되는 이제 감흥이 없는 거야. 기쁘지가 않아. 살아가는 건 현실이잖아요. 현실 속에, 나 게임 속에서 왕이야. 그런데 현실 속에서 저를 왕 취급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뭐라고 살아야 되나. 요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상, 해야 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거고, 제가 여기 입사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것에 대한 종합적인 이제 정리를 해들어서 결론을 내드리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 꿈을 설정해 놓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모두가 꿈을 설정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 꿈을 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꿈을 달성해 나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아니면 한 주, 한 달, 그 동안에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은 곳에서 내가 그걸 하나씩 어느 정도 달성해 나가느냐를 겪어야, 그 자그마한 성공이, 내가 살길 잘했구나.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살면은 내가 무언가 더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각을 나에게 충족을 시켜주는데, 그런 게 미진한 거야. 부족한 거야.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제대로 채워지는 분들은 하루하루 즐겁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그분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분도 분명히 슬럼프가 있었을 거고 힘든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좋은 거 먹고 있고 멋있는 거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 결과물만 보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세세하게 이렇게 짚어서 저런 것을 통해서 저만큼 이뤘구나까지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건 또 성공 사례 막 이런 건 되게 좋아해서 누구는 이런 고생해서 막 그래 이렇게 됐대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시더라고. 정작 그러면서 그런 고생을 선택해서 하진 않아. 과연 그러면 성공이 가능한 건가요? 네. 여튼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겠죠. 내가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으니.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해요. 누가 주는 의미 부여로 그거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의미 부여를 안 해주는 순간부터 나는 또 맹목적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사람이. 그냥 소위 요즘에 그 나쁘게 표현하는 개돼지로 살게 되는 거죠. 소칭.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에 따라서 개돼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다못해 내가 환경미화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화지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해야 할 것들을 기본적으로 달성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뿌듯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오늘 10만큼을 더 했다면은 한 달 후에 목표를 11, 12 정도로 잡아서 내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는 이미 질렸어, 할 만큼 다 했어, 그만해도 돼 싶으면은 다른 주제들을 찾아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얻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의미들을 찾아서 도전해보고, 그런 것들로 평생 죽을 때까지 채워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잖아요. 또 여름 되면 또 걸어다니면서 촬영할 생각이 벌써부터 지금 숨이 막히거든요. 왜냐면 배가 한참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 여름에 그딴 식으로 걸어다니려 했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쪄서 죽어서 골병 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그럴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시도들을 제가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뭐 굳이 어떤 특별한 뭐라고 해야 할까 결과물을 얻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걸 내가 어쨌거나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어냈다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구독자를 얻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는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시도를 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이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할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고 또 미래도 막막하고 뭐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사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삶에 좀 활력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왜 사는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는 이미 원인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요. 결과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뭐 하면서 살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를 고취시키면서 이렇게, 스스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좀 어떠셨나요? 감명 깊으셨다면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어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좀 머리가 길다고 말이 많아서 이제 이발을 해야 하는데 여튼 다음 영상에는 이발을 한 채로 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미용실 예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